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에서 은행 카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그 은행업 관련해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은행업에 대해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었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놓고 보시면 KB, 신한, 하나 같은 경우에 놓고 보셨을 때 작년 3분기 누적 대비해서 올해 3분기가 더 이익이 늘어났고요. 물론 여기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적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내년입니다. 올해 잘 버텼는데 내년에 이익이 얼마큼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내년에도 은행들의 이익은 저희가 보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7조 원 정도대의 당기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놓고 보시면 한 7, 8% 정도 이제 늘어나는 모습일 거고요. 여기 이유를 놓고 보면 그 회사들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기 당기순이익이 이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1조 원 분기 실적이 아마 안착을 하는 모습일 거고요. 연말에 일부 연말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견조한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에 이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우려는 대출 성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요즘에 워낙 규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대출 성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래서 이자이익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놓고 보면 대출 만기 연장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내년도 3월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충당금이 과연 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올해 은행권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증권사, 캐피탈사 같은 비은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실적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이자 이익, 사실 은행의 가장 큰 핵심은 이자 이익이 늘어나냐 마냐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 성장률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4대 은행 평균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연초 대비해서 3분기까지 8% 가까이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가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이유를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어차피 올해 늘어났던 대출들이 내년의 이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즉 올해 연초 대비 한 8% 늘었던 게 내년에 한 4% 정도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이익이 줄기보다는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놓고 보면 NIM입니다. 은행들의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도 보시면 이 NIM이라는 거는 그 기준금리와 가장 좀 민첩한 관계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있으면 6개월에 걸쳐서 은행들의 마진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더 이상 낮아지진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내년에 상반기 때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예전의 전고점을 회복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아마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정하는 거는 NIM이 한 4bp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한 4%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자 이익은 한 6.7% 늘어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은행 이익이 개선되는 데는 충분히 기여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충당금 쪽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내년에 보시면 이자 상환이라든가 대출 만기 연장됐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이제는 종료가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 지금은 틀어막은 부분들 중에서 일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좀 고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 관련 기사를 보시면 우량차주들, 좀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빌려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이미 좀 적립을 했습니다. 대형사들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3분기까지 2천억 이상씩을 다 쌓아놨고요. 아마 4분기 때 저희가 생각엔 이보다 좀 더 쌓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비은행 쪽에 대한 이익인데요. 가장 큰 걱정하는 거는 증권사나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놓고 보시면 올해 은행의 증권사들 놓고 보시면 워낙 이게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그 은행계 금융지주 실적을 좀 견인했던 부분들인데 아마 올해보다 좀 더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이제 놓고 보면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비은행 쪽이 있는데 이쪽은 조달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로 놓고 보시면 KB금융지주가 올해 4분기 때 보시면 이제 프루덴셜 생명에 이제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풀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M&A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하나가 뭐 또 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좀 빠지는 부분들을 또 메이크업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 투자에 놓고 보시면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사실 은행주가 은행주답지 않게 많이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연말에 들어서.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은행주는 아무도 뭐 성장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은행주는 성장주가 아닌 배당주죠. 이쪽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배당주 모멘텀이 소멸될 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과거에 놓고 보시면 연말에 반짝했다가 연초에 떨어지고요. 다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3분기부터 주가가 올랐다가 한 12월 고점 찍고 나서 연초에 배당락과 함께 떨어지는 모습 거의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다시 또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좀 약간 좀 숨고르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12월 정도쯤에서 이제 약간 그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도 놓고 보시면 상반기는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이제 1, 2월에 나오는데 뭐 좋을 게 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당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고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한 4, 5월 돼야 이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3분기 정도쯤 가면 결국엔 또 내년에 이제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와서 놓고 보시면 그 은행들의 배당 수익률은 얼추 한 6% 정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면 아마 연말로 갈수록 다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 텐데 연말에 이제 배당 관점에서 은행주를 이제 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대형사입니다. 물론 중소형사가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사기 매력도는 높겠지만 저희가 이 대형사들 중에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지주 쪽이 훨씬 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배당 여력이 확실히 좀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특히나 이제 비은행 쪽 이익 기여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괜찮게 이익이 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익을 번다고 하더라도 자본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당을 주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자본 비율이 우량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배당주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 내년 은행업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은행들을 비롯해서 뭐 경기가 부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